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전자 검사로 ADHD를 예측할 수 있을까? 현직 의학계의 답변입니다. ADHD의 원인 중 하나가 유전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예, 그렇다입니다. 다만 유전이 운명을 정한다기보다는 유전적 취약성 위에 환경 양육, 스트레스, 노출 요인 등 이 더해져 발현되는 뇌 발달 장애로 보는 것이 현재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1. 유전적 요인의 역할입니다. 가족 연구에서 ADHD의 부모 형제에게서 ADHD가 진단될 위험이 일반 인구보다 약 2.8배 높게 보고됩니다. 쌍생아 연구에서는 ADHD의 유전율, 증상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유전이 차지하는 비율, 이 약 70.09% 수준으로 추정되어 정신질환 중에서도 비교적 유전 영향이 큰 편에 속합니다. 여러 유전자,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관련 유전자, 시냅스, 단백질, GIT1 등의 변이가 ADHD 위험 증가와 연관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2. 환경 요인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임신 출산 시 저체중, 미숙아, 산전 흡연 알코올 노출, 납 등 중금속 노출, 초기 스트레스 환경 등이 일부에서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됩니다. 최근 연구들은 단일 유전자가 아니라 여러 유전 변이와 환경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뇌 발달과 신경 전달 체계에 영향을 주어 ADHD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의학적으로 유전성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수많은 쌍둥이 연구와 가족 연구를 종합해 볼 때 ADHD의 발병에 유전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1. 유전율, heritability, 약 70, 80%입니다. 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학계에서는 ADHD의 유전율을 평균적으로 70,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키 하이트와 비슷합니다. 사람의 키가 유전되는 정도가 약 80, 90%입니다. ADHD의 유전율은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 조울증과 비슷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ADHD가 양육 방식이나 환경 탓이라기보다 타고난 생물학적, 뇌신경학적 특성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가족력. 부모 중 한 명이 ADHD가 있을 경우 자녀가 ADHD를 가질 확률은 일반 아이에 비해 6.08배 높습니다. 약 30.57%의 확률로 보고되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이 ADHD라면 다른 형제자매가 가질 확률도 30% 내외로 높아집니다. 이 단일 유전자가 아닌 다인자 유전입니다. ADHD 유전자가 딱 하나 있어서 그것만 있으면 발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다인자 유전, polygenic inheritance이라고 합니다. 여러 유전자의 합작, 도파민 수용체, 세로토닌 관련 유전자 등 뇌 발달과 신경 전달 물질에 관여하는 수십 수백 개의 미세한 유전자 변이들이 합쳐져서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스펙트럼,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증상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양하게 경증부터 중증까지 나타납니다. 3. 나머지 20번 30% 환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유전자가 70번 80%라고 해서 부모가 ADHD면 자녀가 무조건 100% ADHD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머지 20번 30%는 환경적 요인이 채웁니다. 유전적 소인 씨앗이 있어도 환경 토양에 따라 발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환경 요인 1. 임신 중 흡연, 음주, 약물 노출 2. 미숙아, 저체중아, 출생 3. 어릴 때 납중독 등 독소 노출 4. 출산 시의 뇌 손상 또는 산소 부족입니다. 참고 단순히 TV를 많이 보거나 부모가 엄하게 키웠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4. 부모님이 알아두셔야 할 점입니다.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많은 부모님이 내가 잘못 키워서 아이가 이렇게 됐나 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높은 유전율은 역설적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뇌 발달의 문제입니다. 조기 발견의 단서가 됩니다. 만약 아빠나 엄마가 나도 어릴 때 산만했는데 혹은 지금도 집중하기 힘든데 라고 느낀다면 아이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특성을 알면 아이를 더 빨리 이해하고 일찍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 조절의 중요성,
유전적 소인은 바꿀 수 없지만 아이가 자라나는 환경, 긍정적 양육, 적절한 치료, 구조화된 생활 습관을 조절해주면 증상의 발현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예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ADHD와 관련된 유전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와 관련된 유전자는 수없이 많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가장 강력하고 꾸준하게 연관성이 입증된 유전자들은 주로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의 작동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1. 도파민 시스템 관련 유전자, 가장 핵심입니다. ADHD 연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주연급 유전자들입니다. 도파민은 집중력, 동기부여, 쾌락, 보상과 관련된 물질입니다.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등가 작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DRD4, 도파민 D4 수용체 유전자, 가장 유명한 ADHD 관련 유전자입니다. 특히 이 유전자의 특정 변이, 샘 리핏 LLE는 새로움 추구, 노벨티 시킹, 성향이나 충동성, 탐험적 기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DAT1 또는 SLC8인 도파민 운반체 유전자, 신경세포 사이에서 도파민을 재흡수하여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도파민을 너무 빨리 치워버려서 뇌가 쓸 수 있는 도파민 농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DRD5, 도파민 D5 수용체 유전자, DRD4와 유사하게 도파민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와 관련되며 주의력 문제와 연관성이 높습니다. C. 노르에피네프린 앤드 세로토닌 시스템 관련 유전자입니다. 도파민뿐만 아니라 충동 조절, 기분 안정, 각성 상태를 조절하는 다른 물질들도 관여합니다. NAT 또는 SLC6A2 노르에피네프린 운반체 유전자, 노르에피네프린은 집중력과 각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유전자의 변이는 주의력 결핍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자극제 치료제인 아토목세틴이 이곳에 작용합니다. 5-HTT 또는 SLC6A4 세로토닌 운반체 유전자, 기분 조절과 충동성 억제에 관여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충동적인 성향의 ADHD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3. 기타 뇌발달 및 조절 관련 유전자입니다. 스납25, 신경 전달 물질이 담긴 주머니 소포가 터져서 신호가 방출되도록 돕는 단백질을 만듭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호 전달에 잡음이 생깁니다. COMT, 카테콜5 메틸전 2효소, 전두엽에서 분비된 도파민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의 활동성이 너무 높으면 전두엽의 도파민이 부족해져 실행 기능, 계획, 억제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LPHN3, 에라트로피린 3,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유전자로 ADHD 발병 위험뿐만 아니라 약물 치료에 얼마나 잘 반응할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전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4. 이 정보가 주는 시사점입니다. 이러한 유전자 목록이 부모님께 드리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생물학적 근거, 아이의 산만함이나 충동성은 의지박약이 아니라 신호 전달 시스템의 효율성 차이에서 비롯된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약물 치료의 원리, ADHD 약물은 바로 이 유전자들이 담당하는 부분, 도파민 농도 유지, 수용체 자극 등을 보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부족한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을 안경처럼 교정해주는 것입니다. 참고 위 유전자들은 위험 유전자 리스크 진이지 결정 유전자는 아닙니다. 해당 유전자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ADHD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증상의 스펙트럼을 만듭니다. ADHD의 가족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의 가족력은 발병 위험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입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 ADHD가 있을 경우 자녀에게서 나타날 확률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1. 부모, 자녀, 부모가 ADHD인 경우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ADHD일 때 자녀가 ADHD를 가질 확률은 약 35, 50%입니다. 이는 일반 아이의 발병률 약 5, 7%과 비교했을 때 약 5배에서 8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부모 두 분이 모두 ADHD일 때 자녀의 발병 위험도는 이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형제자매 간 형제가 ADHD인 경우입니다. 이미 한 자녀가 ADHD 진단을 받았다면 다른 자녀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형제 자매 중 한 명이 ADHD일 때 다른 형제 자매가 ADHD일 확률은 약 25.35%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유전자가 100% 일치하는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이 ADHD라면 다른 한 명도 ADHD일 확률은 70뱀 90%에 달합니다. 이 수치가 바로 ADHD가 강력한 유전 질환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약 30, 40%의 일치율을 보입니다. 3. 이 통계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관점입니다. 이 수치들이 높아서 걱정되실 수 있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발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ADHD라고 해서 자녀가 100%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적 소인이 있어도 환경적 요인이나 개인의 회복 탄력성에 따라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매우 경미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의 기회입니다. 가족력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아는 부모님은 아이의 행동을 더 빨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ADHD는 일찍 발견해서 빨리 개입할수록 약물치료, 행동치료 등 예후가 훨씬 좋습니다. 가족력이 없는 경우 아이가 왜 저럴까 하고 혼내거나 방치하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야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가족력을 인지한 부모님은 취학 전의 7세에 조기 개입하여 아이가 겪을 좌절감을 미리 막아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력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기보다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또래보다 유독 산만하거나 충동 조절이 안 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전자 검사로 진단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의학 기술로는 유전자 검사만으로 ADHD를 확진하거나 발병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처럼 미리 피를 뽑아 우리 아이가 나중에 ADHD가 될까요?를 알아보는 검사는 아직 없습니다. 가족력이 있어 걱정되신다면 유전자 검사보다는 아이의 행동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보일 때 조기에 전문가, 소아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 및 대처법입니다. 1. 예측이 불가능한 이유 수백 개의 퍼즐 조각입니다. ADHD는 특정 유전자 하나가 고장나서 생기는 병의 다운 증후군, 헌팅턴병이 아닙니다. 다인자성 포리제닉, 수천 개의 유전자 변이가 아주 조금씩 위험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환경의 영향, 유전적 위험도가 높아도 환경적 요인이 좋으면 발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유전자 검사에서 특정 변이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이 아이는 100% ADHD가 된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반대로 변이가 없다고 해서 절대 안 걸린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2. 현재 가능한 수준, 다유전자 위험 점수 PRS 연구 단계입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다유전자 위험 점수 포리제닉 리스크 스코어 PRS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유전자 변이를 종합해서 당신은 일반인보다 ADHD 발병 위험이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라는 식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개개인의 진단에 적용하기에는 오차 범위가 너무 커서 아직 일반 병원에서 진단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3. 그렇다면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권하는 경우는 입니다. 간혹대학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나 소아신경과에서 유전자 검사, 염색체 검사를 하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ADHD 자체를 진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ADHD 증상을 유발하는 다른 유전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입니다. ADHD처럼 산만하고 발달이 느린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희귀 유전 질환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취약 X 증후군, 프레자일 X 신드롬, 지적 장애와 ADHD 증상이 동반됨, 윌리엄스 증후군, 윌리엄스 신드롬, 과도한 사교성과 산만함, 22비 키 1.2 결실 증후군 등입니다. 검사 대상, 아이가 ADHD 증상 외에도 특이한 얼굴 생김사에 심장 기형, 심각한 지적 장애, 뇌전증 경기 등을 동반할 때 주로 시행합니다. 4. 현재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입니다. 유전자 검사가 예측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정확한 진단 도구는 임상가의 전문적인 판단입니다. 부모 및 교사 평가지, 아이의 일상 행동 관찰, 가장 중요,
종합 주의력 검사 CAT 등 컴퓨터를 이용한 주의력 측정, 지능 및 심리 검사, 인지 능력과 정서 상태 파악, 전문의 면담, 발달력 조사 및 직접 행동 관찰입니다. ADHD의 목의 유전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ADHD 판정을 받았는데 혹시 저 엄마를 닮아서 그런 걸까요? 진료실이나 상담센터에서 정말 많은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하시는 질문입니다. 아이의 어려움이 온전히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시곤 하죠. 하지만 뇌과학과 유전학의 관점에서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ADHD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가 오직 어머니 쪽으로만 유전된다는 목의 유전은 사실이 아닙니다. 1. ADHD는 다인자 유전, Polygenic Inheritance입니다. ADHD가 유전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는 신경발달 질환인 것은 맞습니다. 쌍둥이 연구 등에 따르면 ADHD의 유전율은 약 70-80%로 추정될 만큼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특정 ADHD 유전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락 색이나 혈액형처럼 부모 중 한 명에게서 특정 유전자 하나를 물려받아 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수백 개의 미세한 유전자 변이들이 복합적으로 모여 ADHD 성향을 만듭니다. 아빠와 엄마 양쪽 모두에게서 옵니다. 아이가 가진 유전적 소인은 어머니와 아버지 양쪽 가문의 유전적 특징이 절반씩 섞인 결과물입니다. 아버지 쪽에 산만하거나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가족력이 있다면 그 역시 아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결코 어머니 혼자만의 유전적 책임이 아닙니다. 2. 왜 목의 유전이라는 오해가 생겼을까요? 유전학적으로 목의 유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가 퍼진 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임신 중 환경적 요인과의 혼동, 유전 DNA 자체는 양계에서 오지만 아이의 뇌가 형성되는 공간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임신 중 산모가 극심한 스트레스, 흡연, 음주에 노출되거나 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의 이슈가 있었을 때 아이의 ADHD 발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를 유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유전이 아닌 후천적인 태내 환경 요인입니다. 주 양육자로서의 자책감, 여전히 어머니가 주 양육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아이와 부딪히며 아이의 산만함을 통제하지 못할 때 어머니들은 자신의 양육 방식이나 자신의 성격을 탓하며 스스로를 원인 제공자로 몰아가는 심리적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3번, 유전이 전부가 아닙니다. 환경이라는 스위치입니다. 최근에 후선 유전학, 이피제네틱스은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ADHD 유전적 소인을 잔뜩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그것이 실제 증상으로 폭발할지 스위치가 켜질지 아니면 얌전하게 가라앉을지 스위치가 꺼질지는 아이를 둘러싼 후천적인 환경에 크게 좌우됩니다. 부모의 따뜻하고 일관된 양육, 안정적인 가정 환경, 그리고 필요한 경우 조기에 개입하는 의학적 치료는 아이의 뇌 구조와 기능을 긍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ADHD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아이의 전두엽 충동을 조절하고 주의력을 유지하는 뇌의 CEO, 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천천히 자라고 있는 뇌 발달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보며 부모님, 특히 어머니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은 멈추셔도 좋습니다. 죄책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아이의 뇌를 긍정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부모님의 단단하고 여유로운 이성의 뇌가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ADHD 염색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원인이 되는 단일한 ADHD 염색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ADHD는 특정 염색체 하나에 문제가 생겨서 발병한다기보다는 여러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신경 발달 장애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 ADHD와 연관이 깊은 염색체적 특징과 유전적 변이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1. 유전자 복제수 변이 CNVC와 16번 염색체입니다. 유전자 복제수 변이 CNV의 증가. 연구에 따르면 ADHD-I는 정상 아이에 비해 염색체 극미세 구조 이상인 유전자 복제수 변이 CNV가 2배 이상 더 많이 발견됩니다. 이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의 특정 분절이 중복되거나 결실되어 유전자 발현 증폭이나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샘유특번 염색체 16p13111
흥미롭게도 이러한 변이들은 16번 염색체, 특히 16p13.11 구역 등 특정 위치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 질환과의 연관성. 이 변이들이 발견되는 염색체 부위는 자폐증이나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변이가 나타나는 곳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ADHD가 자폐증 등과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일부 공유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특정 유전자에 관한 연구입니다. 과거 연구에서는 X 염색체에 있는 FGD1 유전자가 발병에 깊이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뇌의 신경 시냅스 단백질을 생성하는 GIT1 유전자의 염기 서열 차이로 인해 이 단백질이 적게 만들어지는 아이에게서 ADHD 발병 빈도가 높다는 사실을 규명하기도 했습니다. 3. 높은 유전성 및 진단의 한계입니다. 높은 유전율, ADHD의 유전율 추정치는 약 70~80%에 달할 정도로 유전적 영향이 큰 질환입니다. 부모가 ADHD를 가진 경우 자녀에게 발생할 확률은 약 57%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의 부재, 유전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단순한 DNA 테스트나 특정 유전자 검사만으로 ADHD를 진단하거나 위험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유전자가 뇌 발달에 관여하며 여기에 초기 생애 경험이나 환경적 영향까지 더해져 질환이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